안녕하세요.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우리의 HJ중공업 오늘 종가 24,200원으로 전일에 비해서 3.0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국제 수주 확대 흐름까지 맞물리며 조선업 반등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HJ중공업이 긴 하락을 마치고 반등에 성공을 할지, 반등을 예상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 봐도 될지 오늘 영상에서 풀어볼 테니까요. 지금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HJ중공업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과 방산, 인수 기대감이 한데 모여 있어요. 하나오션 인수 기대감이 시장에 다시 불붙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업 전반의 재평가 흐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서 국제 전환, MRO 수주 수요가 커지고 있고 국내 방산과 조선 정책 강화와 함께 업계 구조조정 수의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요. 지지선은 21,800원 지지선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고요. 저항선 26,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HJ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승을 하게 돼서 26,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단기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매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가 그럼 얼마 정도가 되느냐? 여러분 27,500원, 27,500원에 도달을 해서 매도를 일단 하셔가지고 차익을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목표 매도가도 추가로 소식이 하나 잡히기만 하면은 27,5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열려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조정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락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지선이 21,8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21,800원을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락 중이지만 또 추가로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 다행인 거는 양운대와 접하는 시점이 굉장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운대에 도달을 해서 거래량이 들어와주기만 한다면은 상승을 해서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갈 여력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선주 다 오른 거 아니냐. 이 말이 나올 때가 바로 진짜 반등의 초입입니다. 지금 HJ중공업의 하락세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요.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치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요. 매수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수량을 하나라도 더 확보를 해두셔야지 양운대 이제 곧 와요. 양운대랑 부딪히는 순간 옵니다. 그때 거래량 받쳐주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목표 매도가에 도달을 할 거예요. 27,500원 도달을 해서 매도하셔가지고 단기 차익 챙겨 나가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지치셨다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더 매수하셔서 추가 매집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수량 한 주라도 더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나 이 타이밍 놓치고 싶지 않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 단기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차익금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기대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빨리 털고 나가버리고 싶다. 이 타이밍 절대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오대리가 매도할 겁니다. 오대리도 27,500원 도달했을 때 일부 매도할 거예요. 일부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할 건데 이때 같이 매도하셔서 일단 일부라도 손절해 나가시라고 문자를 드릴 겁니다.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문자 받아보시고 타이밍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버티어 오셨을 텐데 27,500원으로는 나 너무 아쉽다. 조금 더 챙겨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데리도 27,500원에 도달을 했을 때 일부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갈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후에 추가로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2차로 진행을 할 건데 이때 오데리의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데리가 지금 우리 종목 장기 하락에 들어갈 수 있다. 하락장에 돌입을 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결국은 상승을 할 거니까 방법 다 있으니까 매수하라고 한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굳이 매수해야 되냐? 이 종목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락장에서 가장 힘든 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주가를 보면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나의 체력과 멘탈이 먼저 소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더 버텨야 되는 건지 그냥 던져버려야 하는 건지 끝없는 고민 속에서 이제 지쳐버리고 반등이 온다 해도 힘이 없어서 관심을 꺼버리니까 놓쳐버려요.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거죠.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하락장이 이제 길어지면은 종목이 아니라 이제 제 멘탈이 다 털려가지고 포기를 해버리고 놔버리고 기회도 날려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제 기분대로 제가 지쳤다고 포기해버리고 매매에서 손을 놔버리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하락장이 되면 저는 굉장히 이제 바빠집니다. 그때부터 더 차트를 들여다보고 수급을 확인을 하고 앞으로 호재가 있을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 매집 포착 신호들을 확인을 해 나가면서 움직여요. 그래야지 장기 하락장에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기회를 잡아가면서 하락장 중에서도 오데리는 이제 차익을 챙겨 나갑니다. 이 기회를 계속 잡아 나가요.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노려서 장중에 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단기 차트가 상승을 해서 고점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챙겨나가는 것.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평단가를 낮추면서 오히려 차익까지 챙겨나가면서 이익을 챙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은 상승세를 탈 때가 있고 하락세를 탈 때가 있습니다. 상승세 때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운 쪽이죠. 하지만 진짜 주식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요. 하락을 할 때도 이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데리가 실제로 하락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서 차익 실현을 챙겨 나갔는지 한번 실제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도 계속 매매를 했던 네이버 주식의 차트입니다. 약간 이제 네이버는 올해를 보면은 약간 장기 하락의 상징과 같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차트입니다. 올해 지금 3월부터 9월 끝까지 10월 초까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올해 초에 한번 하락을 했고 장기 하락을 했고 반짝 급등을 한 뒤에 다시 장기 하락에 돌아섰습니다. 그럼 오데리가 이 장기 하락 중에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서 차익 실현을 해나갔느냐? 배당락 이후에 결국은 주가가 원래로 조정을 받는 과정이었는데요. 결국은 하락이죠.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쳐가던 시점에 매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오데리도 매집을 했어요. 매수를 했고 단기 추세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죠. 이때 1차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바로 매집 신호가 들어왔어요. 근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데리는 이때 계속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췄어요. 평단가를 낮추고 이후에 또 매집 신호가 들어왔고
또 매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려놨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매수 시점 2번에 확인을 해보시면 차트가, 단기 차트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어요.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음운대, 구름대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 자리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차트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음운대를 돌파를 하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결국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이때 차익 실현 챙겨가야겠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신호를 체크를 해서 매수를 들어가고 차트 확인을 해서 단기적으로 챙겨나갈 궁리를 해나가면은 충분히 장기 하락 중에도 차익을 챙겨나가시면서 이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장 중에도 내려갔다라고 멘탈 흔들리셔서 매도해버리시고 또 내려갔다 매도해버리시고 내려간다 매도해버리시면은 결국 남는 것은 손실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손절밖에 없고 손실밖에 안 남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잡고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하시고 내려가면 오히려 평단가 조정의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단기 추세 상승을 할 때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량을 조금씩 쳐가 나가시면은 장기 하락장 중에서도 충분히 익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데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카페24라는 종목의 차트예요.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등했을 때 매도를 했고 이후에 또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데리도 고점에 물린 상태였어요. 고점에 물린 상태였는데 이후에 하락을 해서 매집 신호가 계속 들어와요. 이때마다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낮췄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뚜렷한 반등이 없어도 신호 들어올 때마다 계속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은 최대한 챙겨 나갔습니다. 이후에 보시면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회가 왔죠. 기회가 왔고 차트가 한번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서 평단가 이미 고점에 물렸지만 이때 계속 매집을 해서 매집을 5번이나 한 거예요. 5번 하면 평단가를 낮춰준 상태인 겁니다. 평단가가 낮아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하락을 해서 고점보다는 분명히 낮은 단가죠. 낮은 주가임에도 평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이때 반짝 상승을 했을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또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면서 매집을 하라고 또 신호가 들어왔죠. 이때 또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가 하락을 하니까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 조정을 해나갔어요. 평단가를 낮춰두니까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지금 이 지점이 제일 저점이에요. 저점이고 이후에 단기 추세가 점점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단기 추세 상승세 타면서 중기 추세인 20일도 상승세를 타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장기 하락장에서는 누구든지 지칩니다. 하지만 결국 보셨죠? 이때 오데리도 고점에 물렸어요. 고점에 물렸는데도 매집하면서 평단가를 낮춰두니까 결국은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도 어느 하루 반짝 상승을 하면은 그 지점을, 그 날을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짜 투자는 상승장에서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루한 하락장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내고 돈을 벌어야 진짜 투자입니다. 그러니 제가 계속 이 매집 신호가 올 때마다 같이 매수하자라고 하는 그 말들, 지금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지금 사라 팔아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기 하락장 속에서도 계좌를 지켜내고 지친 와중에서도 반등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오데리처럼 고점에 물렸는데 나도 점점 오데리가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춰보고 오데리가 매도를 할 때 같이 매도를 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도
차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다. 나도 차익 실현 지금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마디씩 꼭 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데이랑 같이 매매해 나가보고 싶다. 나 오데이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해서 어떻게든 차익 실현해 나가야겠다 하시면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내가 왜 문자로 보내야 하는 거지? 왜냐? 여러분, 이 하락 중에서도 반등을 한 날짜가 며칠이죠? 단 하루였습니다. 이 단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은 결국은 제가 영상을 꾸준히 찍을 거긴 하지만 장중에는 바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나마 큰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죠. 그나마 제일 고점일 때 매도를 하셔서 큰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제일 고점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빠른 대응을 하시려면은 문자를 주셔서 오대리가 매도를 할 때 지금 고점이니까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드릴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큰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HJ중공업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해버리시고 나가버리시기에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은 방산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책이 강화가 되고 있고 지정학 리스크 계속 남아있죠. 그리고 인수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HJ중공업은 아직 호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승부를 봐야 해요. 방향으로 승부를 보는 섹터이기 때문에 업황이 혹여 꺾인다 할지라도 방향이 명확하게 되면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락이 길어지면은 결국 반등은 더 크게 와요. 그러니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춰가시고 수량 하나라도 더 챙기셔서 오대리가 말했습니다. 27,500원에 도달하게 되면 단기 차익 실현 챙겨 나가세요. 우선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수량 더 챙기고 계시다가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매도하셔서 더 큰 차익 실현 놓치지 말고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HJ중공업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 얼마까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냐? 여러분, 오대리는 HJ중공업을 35,000원에 매도를 할 거예요. 35,000원에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대리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HJ중공업을 챙겨가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차익을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HJ중공업이 다시 한번 큰 움직임이 나올 때, 이슈가 포착이 될 때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앞으로의 오대리의 영상 기대되신다면 지금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